칩에만 관세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모듈에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좀 자신에게 뻗대면 도리어 더 찍어 누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증시가 정말 지수가 무슨 소위 말하는 잡주처럼 움직이는 상황들. 지금 어쨌거나 시장이 조금은 관망 상태로 접어든 것 같아요. 반도체, 그 기기의 관세에 대한 영향과 전망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현재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 트럼프의 이제 말 한마디들에 결국엔 조삼모사가 된 건데 4월 2일날 발표한 상호관세가 정말 100% 적용된다라는 상황보다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죠. 결국은 조삼모사처럼 기본 10% 관세는 다 남는 거고, 중국에는 20% 관세가 지금 이제 적용이 되는 상태고, 반도체와 기기들에 관해서는 무역 확장법 232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미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를 했죠. 반도체와 IT 기기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관세를 좀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협상 카드로서 쓰고 있는 상황 같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90일 유예라는 그 기간을 제외를 하더라도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만으로도 사실 글로벌 전체 공급망에는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관세 적용 이후로 가장 크게 주가가 요동쳤던 기업이 어디냐 하면 애플이죠. 왜 애플이 가장 타격이 컸느냐 하면 M7 중에 사실상 유일한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완성품은 뭐가 됐든 관세 영향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반도체 부품이나 일정 디스플레이 부품 같은 것들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더라도 완성품이 관세 영향을 받게 된다면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당장 스마트폰이 현재 상호관세 적용에서는 유예가 돼 있지만 무역 확장법에 따른 관세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 여기에 대한 관세들이 논의가 되겠죠. 이미 애플이 3월에 1, 2월에 전체 수입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아이폰을 인도에서 공수를 해왔다고 하죠. 20억 불 이상을 수입을 했다고 하고, 그 중에는 아이폰 16도 껴있어요. 다만 아이폰 16 프로맥스 같은 제품들은 아마 중국 폭스콘에서 거의 대부분 만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애플의 현재 캐파의 90%는 중국입니다. 10%의 캐파가 한 2,500만 대 정도 되는데 미국 연간 소비량이 한 5천만 대 정도 됩니다. 인도에서 생산한 걸 모두 미국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거를 인도로 돌려서 판다고 해도 중인 관계도 문제죠. 이들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인도에도 관세가 있죠. 이걸 적용을 받는데도 미국 전체 캐파의 50%밖에 감당을 하지 못해요. 미국에서는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댄 아이브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테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테크 긍정론 애널리스트인데, 미국으로 공장을 돌리는 건 망상이다. 가격이 3배는 뛸 거다. 500만 원이 넘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조를 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인력을 확보하고 공장을 짓고 무슨 2, 3년이 걸려가지고 이걸 제대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모든 부품들에 대한 관세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아이폰을 수천만 대를 연간 생산을 한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고도 4년 5천억 불에 대한 투자를 밝혔죠. 사실 그 트럼프 1기 때도 비슷한 발표가 있었어요. 당시에 뭘 했냐면 텍사스 오스틴에서 맥 프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 기기를 애플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청업체에게 공장 운영을 맡기고 발주를 주는 개념이었습니다. 애플이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설비들을 놓고 생산이 안정화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정적으로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발표에서 최소한 15개월 정도 있어야지 텍사스 폭스콘 공장에서 서버 제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15개월이면 1년 반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산 능력이 올라오는 데는 또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3년이 훅 가겠죠. 2, 3년이.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겠죠. 아니면 삼성을 할까요? 아무리 아이폰이고 애플이라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라도 가격 인상분을 100%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그 가격 인상분이 다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면 아이폰 16 기본 모델 가격이 거의 한 2, 300만 원이 될 텐데, 사람들은 그러면 핸드폰을 잘 안 바꾸거나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결국 100% 가격 전가는 힘들고 일정 부분만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또 다른 부분은 애플이 감당을 하고, 또 이 밑에 많은 부분들은 애플이 협력사들을 쥐어짜겠죠. 이미 협력사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 영원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갤럭시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삼성 점유율이 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물론 분기별로 조금씩 달라요. 애플은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삼성은 지금 사실 갤럭시 제조에 관해서는 중국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생산도 갤럭시를 안 하고 있고
판매도 점유율 사실상 0%죠. 뭐 베트남에도 뭐 관세가 적용이 되겠으나 적어도 삼성의 공급망에서 중국이 연계된 부분은 가장 적은 편이기 때문에 삼성은 여파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발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주 타켓이 중국이란 것은 좀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이득이 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정책이 가장 그 모든 공급망과 모든 가격 인상에 영향력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텐데, 반도체는 지금 이제 곧 적용하겠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이거는 사실 상호관세랑 별개로 논의하겠다는 뜻이지 관세 적용이 지금 유예됐다고 안심하기는 정말 이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에서 일단 반도체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하긴 전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9일 모듈이랑 SSD는 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납품 가격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마이크론이 아마 당시에 가장 먼저 상무부 해석을 받았겠죠. 그리고 지금 모듈 자체도 이제 관세 적용 자체는 당장은 지금 제외가 됐지만 어쨌거나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완성 반도체 모듈의 관세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마이크론의 해석인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 PC에 쓰던 D램이에요. 삼성 시금치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D램인데, 이제 미국에 와서 아마존에서 마이크론 D램이 엄청 싸게 팔고 있길래 바꿨어요 사실. 그래서 갖고 있던 걸로 설명용으로 꺼낸 건데, 초록색 PCB 기판에 붙어있는 얘가 패키징이 된 모듈인 겁니다. 메모리 D램 모듈인 거예요. 얘들이 반도체 칩이에요. 칩에만 관세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모듈에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패키징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공급망에 대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반도체는 제외를 한다고 했을 때 업계가 이 반도체 칩만 제외를 한다는 얘기냐, 완성된 모듈까지 제외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어디까지가 패키징의 영역인 것이냐, 모듈을 완제품으로 본다면 어디까지가 완제품인 거냐, 이런 데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D램이지만 엔비디아 블랙알 같은 GPU를 보신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판에 거기에 막 D램도 붙어있고 GPU도 붙어있고 다 납땜이 돼 있잖아요. 얘들은 사실 외주를 많이 줘요. 미국 내에서 패키징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같은, 아니면 싱가포르, 대만 이런 그 동남아 지역에서 패키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패키징을 미국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이미 70년대부터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패키징 공장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모듈이 관세 적용을 받는다면, 칩은 관세 적용이 안 되더라도 모듈에 관세 적용을 받는다면, 그러면 사실상 거의 다 미국 밖에서 수입해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파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시선들이 있었죠. 현재는 칩도 모듈도 다 일단 상호관세에선 제외된 다음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추후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와 미 행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는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PCB에 붙은 모듈이 됐건 관세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 적용을 아예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 반도체 칩의 생산도 PCB 기판에 붙이는 패키징에 대한 과정도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도 뉴욕주에 공장이 있긴 한데 그게 좀 9세대 공정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칩 자체가 미국 밖에서 만들어져요, 거의 다. 그리고 패키징 미국에서 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들 운영 중이고 뭐 개발 더 추가 투자를 하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 패키징까지 거기서 마무리를 하려면 인텔도 뭔가 패키징 협력사들을 데려오거나 뭔가 좀 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폭증하겠고, 그리고 TSMC 지금 애리조나 팹이 1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2공장도 이제 어제 AMD가 테이프아웃을 이나노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른 패키징사들이 들어옵니다. SPIL이나 뭐 엠코 회사들이 붙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애리조나 팹 하나에서 생산하는 걸로 모든 미국 내 반도체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인디애나에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나을 거라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징 그 공장 완공 시점이 28년이에요. 트럼프 임기가 29년 1월까지입니다. 그 공장이 가동될 때쯤이면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다 엎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보복도 문제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한 공식적으로는 작년에 한 16%인가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우회 수입을 하는 매출 비중은 훨씬 더 높겠죠. 그 전에 모든 생산 설비가 다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원가 문제들은 남죠. 반도체 원료가 되는 소자들, 반도체 장비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관세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비용이 폭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폭증하게 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만들어낸 반도체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 밖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가격이 되겠죠. 중국의 보복도 문제입니다. 중국이 H20에 대한 사용을 좀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매출 27%가 중국에서 나오고 AMD는 1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X86, 그러니까 인텔과 AMD가 만든 CPU에 대한 정부 내 사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중국 정부 또는 중국 업체들이 X86을 시도를 한다면 미국 CPU 산업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 또 재밌는 시도가 하나 있었어요.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가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인데, 그 중국 산업협회가 팹 기준 관세를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웨이퍼가 실제 찍혀진 팹 기준으로 관세를 적용을 하자, 어디서 패키징이 되건, 이런 주장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이긴 했습니다. 중국이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중국의 패키징 산업을 좀 보호하고, 중국 내 파운드리가 생산하는 칩들은 사실 수출되지 않으니까요. 거의 내부 수요로만 쓰이고 있으니까 타격이 거의 없겠죠. 대신에 인텔 같은 회사 또는 삼성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타격이 있겠죠. 미국 내 파운드리가 가장 많은 곳이 인텔이기 때문에 저는 인텔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인텔의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좀 정책적으로 또 반격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반도체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놀라운 뉴스가 있었는데, 벤슨 황이 마로라고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H20 중국 전용 칩셋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엎어졌습니다. 백악관에서 H20 중국에 팔지 못하게 했다 라고 공시를 해서 엔비디아 완전 뒤통수 맞은 정황이 됐죠. 지금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 또는 무역 전쟁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정책을 확정할 수 없는, 오늘의 정책이 내일 당장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애플 전담 기자인데 마크 거먼이 어제 트위터에 그러더라고요. 애플은 어떤 시나리오도 다 대응할 수 있는 회사다. 어떤 시나리오든 확정이 되면 다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번 대처할 수가 없다. 이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휙휙휙휙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게임 이론상 기업들이 낼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그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기업도 결단을 내려가지고 베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관세 여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AI 혁신이 지연이 될 것이다 가 될 텐데, 왜 그러냐? 데이터 센터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빅테크들 3대 클라우드들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CEO들이 밝히고 있어요. 이거를 잘 봐야 해요. 모든 가격이 비싸지는데 우리 투자 예산이, 우리 팟이 똑같아 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구매할 반도체가 줄어든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총 컴퓨팅 확장 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AI는 현재 돈이 안 돼요. TD코엔이라는 시장 분석 기관이 최근에 낸 보고서가 있는데, AWS가 1위 클라우드 업체죠. 아마존. 역사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이 1대4였대요. 1달러 투자하면 4달러 수익을 얻었대요. 근데 AI로는 현재 1달러를 투자해가지고 0.2달러만 지금 거두고 있대요. 불경기에는 언제나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미래 투자부터 삭감이 되기 때문에 AI 투자가 미진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IT 컨설팅 업체들이 이미 대기업들이 되게 AI 관련 컨설팅 요구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 VC들은 야, 당장 지금 니들이 마지막으로 받은 투자가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라, 돈 쓰지 마라, 이런 엄포들을 놓고 있다고 해요. 비용을 줄이라는 압박이 산업 전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비용 감축에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결론적으로 구체적 관세가 어떻게 적용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대통령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린 협상 대상의 1, 2순위가 아니고 협상 대상에 좀 후순위로 둬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90일이란 시점이 도래했을 때는 우린 새 대통령이 있죠. 근데 막상 협상을 할 시간은 한 달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우리의 조바심을 더 악의적으로 활용할 사람이죠. 참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가 딱 취임을 하자마자 오게 돼서 되게 힘들 것 같고, 적어도 남은 트럼프 임기간에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과 경제 발전을 담보할 그럴 협상이 될 텐데, 누가 새 대통령이 되건 간에 이제 좀
현명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는 좀 자신에게 뻗대면 도리어 더 찍어 누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 대통령이 누가 됐건 뭐 앉자마자 반미를 얘기를 하거나 강한 멘트로 미국을 자극하거나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면 되게 우리가 협상에서 매우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린 중국만큼 거대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협상력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는 생각이 전 들어서, 그래서 좀 실리적인 방향으로 트럼프의 기분을 좀 맞춰주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협상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